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제 발표된 일본은행의 회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관련 경기 부양책 지표들 짚어가면서 글로벌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또 일본 증시가 2%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예, 구로다 일본은행 신임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금융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네. 일단 일본 금융시장에서 구로다 신임 총재의 데뷔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에서 0.1% 현재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요. 아베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제시한 2% 물가 상승 목표를 2년 내에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통화정책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본은행은 매달 7조 엔 규모로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유 국채량을 2배로 늘리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고요. 특히 일본은행은 그동안 주로 단기 채권을 위주로 해서 매입을 해왔었지만은 앞으로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장기 국채도 매입 대상을 일단 40년물까지 확대시키는 등 거의 모든 만기의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은행은 ETF라든지 부동산 투자 신탁 등과 같은 위험자산까지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자산 매입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행은 앞으로 시중에 연간 60조 엔에서 70조 엔에 이르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와 같이 일본은행이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에 나설 것임을 발표하면서 어제 일본 금융시장은 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 발표가 알려지면서 엔화 같은 경우는 강세에서 약세로 빠르게 전환을 했고요. 네. 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부진이라든지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로 인해서 장중 한때 1% 이상 급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도 부동산이라든지 은행, 보험 등 같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2.2%나 급등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만기의 국채를 매입하기로 알려지면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도 지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행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결정한 목적은 역시 유동성 확대와 시장 금리 안정을 통해서 소비라든지 기업의 투자를 진작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일본은행이 발표한 일련의 조치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엔화 환율 경로를 통해서 수입 물가의 상승과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엔화 약세의 가속화 가능성 어느 정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엔화 약세의 가속화가 단기에 국한될 가능성도 아직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어제 일본은행의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엔달러 환율 추세를 보면요.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통화정책 결정이 엔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엔저 현상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주변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근거로서 첫 번째는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약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향후 유동성 확대와 또 시장금리의 안정성 담보, 즉 낮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엔달러 환율의 그런 중기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상대국과 자국의 통화의 매력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은 일단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난 1일 이후에 93엔 그 레벨로 진입한 엔달러 환율의 추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 미국의 그 3월 ISM 제조업 지수와 또 비제조업 지수 전월치와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모두 하회함에 따라서 미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의 개선 흐름 약화의 배경이 시퀘스트 발동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ISM 지수뿐만 아니라 ADP의 3월 민간 일자리 증감, 또 간밤에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한다면은 네. 오늘 밤 공개될 노동부의 3월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4월에 발표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들도 전월 또는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미국 경기 신뢰감 약화는 결국은 미국 시장의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엔달러 환율의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본은행의 경기 부양 의지를 반영한 통화 정책이 일본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엔화 약세에 기여할 것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상이 되지만 미국 경기 상승 기대감이 최근에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 금리의 상승세가 강화되기 어렵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엔저 현상의 그런 단기적인 가속화 이상의 흐름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그 달러화 대비 엔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네. 엔화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이후에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네. 가운데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3월 마지막 주에 94엔 수준으로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재정 관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피그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재정위기 불확실성, 이런 각 이슈마다 엔화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부각된 바가 있었고요. 키프로스 관련한 이슈는 4월 초에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구제금융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일단 수면 아래로는 내려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탈리아의 연정 구성과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1차적으로 현재 대통령의 그 임기 종료인 5월 15일까지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4월 중 국채 만기가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유로존의 재정위기 우려감이 쉽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로 인해서 동북아에 대한 그 상당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로존 재정 위기와 함께 일본의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를 더 높이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에는 나섰지만은 엔화 약세의 가속화 가능성은 일단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일본의 통화 정책 결정이 엔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중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 경기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 또 화가 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네.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에게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